네, 오늘 새벽 마이삭이 상륙했던 부산에는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마이삭은 강한 비바람을 몰고 창원과 대구, 경북도 지나갔는데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조동욱 기자, 지난주 바비 때보다 비바람이 더 거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호 태풍 바비보다 9호 태풍 마이삭이 더 거센 태풍이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부산 광안해변공원 인근인데요. 태풍은 지나갔지만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바람은 거셉니다. 태풍 마이삭은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부산에 상륙했는데요. 초속 40m에 가까운 강한 바람으로 창문이 깨질 것 같은 소음과 함께 높은 파도가 해안을 덮쳤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의 누적 강수량은 60mm로 오늘 오전까지는 100에서 3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가대교를 비롯한 해안도로, 마린시티 일대 등 총 25곳의 교통이 통제됐었지만 태풍이 지나가면서 곳곳의 통제는 현재 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밤사이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강한 비바람 탓에 조금 전까지도 이곳 부산엔 정전이 발생해 암흑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총 4천 건에 가까운 신고가 들어왔지만 강한 비바람 탓에 아직 복구 작업은 더딘 상황입니다. 오늘 자정 무렵에 든 소지품을 주우려다 동천에 빠진 여성을 소방당국이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깨진 베란다 유리로 인한 출혈로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 대피 권고가 내려진 창원 지역 역시 강한 비바람 탓에 용원어 시장 인근이 침수됐고 부산과 같은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네, 부산 말고도 이 마이삭이 지나간 대구와 경북 지역의 피해도 컸다면서요? 네, 대구 경북 곳곳에서 나무가 부러지거나 뿌리채 뽑히기도 했습니다. 건물 외벽과 간판, 공중전화 부스 등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특히 대구 효목동에서는 2,500세대와 경북 포항에서 잇따라 정전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대구 경북의 피해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300여 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태풍 피해를 우려해 초중고교의 등교 시간을 오전 10시로 조정했습니다. 강원도 동해로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해안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네, 현재 태풍 마이삭은 부산과 경남을 벗어나서 이 영동 지방을 향해 있습니다. 네, 태풍의 진로에선 벗어났지만 수도권도 간접 영향권에 들어서 출근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는 돌풍도 동반하고 있어서 아침 출근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와 함께 초속 15m의 바람이 예보된 상태입니다. 이 초속 15m의 바람은 우산을 찌그러뜨리거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간판 같은 낙하물에 의한 피해가 많았던 만큼 각별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업에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일선 초중고와 대학교를 상대로도 등하교 시간을 조정해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출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 조선중앙TV가 드라마 도중 9호 태풍 마이삭 관련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네, 북한의 낙후된 방송 기술과 사진으로만 보도하던 관례를 떠올리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먼저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도 고성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며 현장 상황을 전했습니다. 주민들이 지붕을 고정하고 짐들을 실내로 들이는 모습도 포착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태풍 9호의 직접적인 영향을 제일 먼저 받게 되는 여기 고성지방의 날씨를 보면 18시 현재 약간의 비가 내릴 뿐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기상관측 시각과 방송이 나갔을 때의 시차는 20여 분 정도가 났는데 북한의 낙후한 방송 기술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시간 보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오후 8시 반쯤엔 예정되어 있던 드라마 방영을 끊고 고성군 현장을 다시 비추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영상 편집에 들어가는 시간 때문에 취재한 내용을 사진으로만 내보내거나 시차를 두고 공개하던 관례를 고려하면 상당히 신속한 행보입니다. 북한의 기상청인 기상수문국에서도 태풍 예상 경로를 분석하거나 홍수 발생 가능성을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신속 보도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강대 강으로 맞서던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여당이 직접 나서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의협도 오늘 범투위 회의를 열고 이 대정부 협상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의사협회가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범투위 회의를 열어 대정부 협상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대해 원점 논의 가능성을 언급하자 의료계도 정부와 대화를 다시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전날 민주당과 최대집 회장의 만남에서 기존보단 논의가 더 진행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한 데 이어 일부 전공의 고발을 취하한 것도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련병원 쪽에서 확인해주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좀 발생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정부는 당장 의료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군의관을 코로나19 현장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2명을 9개 기관에 파견하고 나머지 30여 명은 지원기관과 일정 확정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오늘 새벽 태풍 마이삭은 부산 남서쪽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해시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중부지방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 영동 북부에서는 시간당 6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산지에서는 100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차차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오후까지는 계속해 강한 비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영동에서는 25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에서도 5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들은 태풍특보가 해제되었지만 중북부 지역과 충북 북부, 경북 지역에서는 태풍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원과 경북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지금 30m에 달하는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후까지는 강풍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상은 가장 태풍의 영향에서 늦게 벗어나면서 오늘도 물결이 최대 12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요. 해안가에서는 폭풍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호 태풍 하이선도 북상 중입니다. 지금은 일본 남쪽 원해상에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이 영향으로 일요일과 화요일 사이 또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